모에라키의 해변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놀라운 원형의 바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동쪽 해안에 있는 그 오마루란 시 부근에 있는 아주 둥그런 바위가 아주 인상적인 데가 있어요. 예. 모에라키라는 그 특이한 형태의 그 바위를 구경하러 갑니다. 상상 속 거대 공룡의 알이 하석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결코 작지 않는 크기의 원형 바위입니다. 아, 상당하다. 이건 역시 파도가 만든 작품일까요? 이게 무슨 깎여서 동그랗게 된 것이 아니고 요 안에 소위 말해서 핵이 있어요. 결핵체라서 그걸 중심으로 석회암이 이렇게 방사선으로 자라면서 진흙이 안으로 갖다 붙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랍고 이 해안 절벽에 얼마나 이게 묻혔을지 몰라요. 이 원형 바위의 비밀은 파도가 아니라 저기 보이는 언덕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빨아보자. 이게 진흙이 흙이 된 거거든요. 머드스톤이라 그러는데 이 속에 이게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 해안 쭉 절벽을 따라 이게 얼마나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바다 밑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6천만 년 전부터 이게 쪼매는 심으로 이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육지가 되면서 이게 깎아나간 거예요. 깎아나가면서 이 절벽 안에 무수하게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 안에 있어. 상당히 크죠? 사람 키만한데, 네,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쪽, 이 절벽, 이쪽 언덕 전체가 이런 걸로, 가득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변가에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침식되면서 바닷가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절벽 언덕 뒤에 쭉 연결된 일종의 산 같은 곳인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박혀 있는 거죠. 신생대 해양지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이지요. 심지어 가장 큰 거 한 2m짜리는 한 400만 년 걸렸대요. 이렇게 자라는데 400만 년 걸렸대요. 자그마한 건 한 10만 년 정도. 적은 건 한 30cm부터 큰 거는 한 2m짜리까지 있어요. 대단한데. 해안 곳곳에는 이처럼 깨진 바위들이 있어 모에라키 폴드스라는 원형 바위의 생성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 보니까 속이 다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요 보시면. 요게 처음 심이 된 거죠. 요게 핵이 된 거죠. 요게 이 전체 구형의 심입니다. 핵이 된 건데 옛날 해양 동물뼈, 그 다음에 혹은 나무 조각 같은 거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심이 딱 되면 요 심에서부터 석회암이 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석회암이 자라는데 요렇게 방사선으로 석회암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
들어가면서 진흙이 요 들어간 거야. 진흙이 들어가면서 다시 석회암 이렇게 막은 거야. 그 다음 단계 또 요게 계속 요수 방사선으로 자라는 거야. 이렇게 자라는 거야. 이렇게 자라는 거야. 자라면 그 다음 석회암 진흙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다시 막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야. 자라나는 거는 석회암은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탄산칼슘이라서 석유골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동굴처럼 이게 탄산칼슘 결정, 이거 보세요. 결정화되어 있어요. 전부 다 결정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자라면서 그 진흙이 채워지면 막고, 진흙이 채워지면 막고 이러면서 진흙도 암석이 된 거예요. 이암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맨 바깥청 진흙은 굉장히 치밀한 단단한 조직이 된 거죠. 이렇게. 보세요. 대단하죠. 맨 바깥청 진흙은 단단한 암석이 됐고, 이쪽에 이 청이 보세요. 이게 탄산칼슘. 동류 석회암이죠. 중생대 어룡인 플래시오사우루스 하석이 발견된 모이라키 바위를 바라보면서 생명과 지질학적 순환의 장구한 세월을 아득히 느껴봅니다. 암석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마지막 여정은 모이라키 바위 인근의 거대한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암석은 엘리펀트 락이라 부르는 거대한 코끼리 모양의 바위입니다. 장대한 스케일의 판타지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보신 분들은 이곳의 풍광이 기억나실 겁니다. 사자왕 아슬란의 캠프로 등장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바다 생명체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인 석회암을 보면서 암석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지난 5억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석회암이 생성됩니다. 그 생성된 그 석회암들은 대부분 생명체의 작용에 의한 결과죠. 생명체들이 외피를 두는 거죠. 석회암으로서. 우리 인간의 속뼈도 이제 석회암의 일종이라 볼 수 있죠. 이제 칼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구 역사 초기에는 대부분 무생물적으로 이 석회암이 생성되는데 고생대부터 이 생성된 석회암은 생명체 외피로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체의 광물화가 진행된 거죠. 광물하고 생명체의 공진화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죠. 생물과 광물의 공진화로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최근 지질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들은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를 통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생명체들은 바다의 환경을 다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다의 일부를 갖고 있다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등뼈입니다. 뼈입니다. 뼈 속에 칼슘 성분이 있죠. 예, 그게 탄산칼슘의 칼슘인데 그 칼슘 성분들이 우리 생리작용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옛날 태고의 바다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척추동물의 등뼈는 우리가 태고의 바다를 짊어지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질학적 긴 시간에 걸쳐 암석과 물과 산소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란 놀라운 현상을 추론했습니다. 바다에 시작된 생명 현상은 대륙으로 진출하여 암석을 토양으로 바꿨고 그 토양으로 식물과 동물이 공생하는 생명의 행성이 되었지요.
암석은 생명현상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생명현상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탄산칼슘이잖아요. 석회암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하고 칼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는 대기하고 대양을 순환해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암석으로 지각을 만들어요. 이렇게 거대한 지구적인 순환 사이클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거에 결부돼서 양이온인 칼슘이 결합돼서 이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근데 이 탄산칼슘은 생명활동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움직일 때 바로 칼슘 이온이 확 분비돼 줘야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칼슘 이온이 분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동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석을 공부한다는 것은 생명현상 그 자체로 공부하는 거예요. 암석과 생태환경이 보여주는 그 순환 과정은 생명진화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곧 지구이기 때문입니다.